요 가우시안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그대로 눌러보면요. 가우시안 필터가 적용된 다음에 필터가 적용된 이미지를 이와 같은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의 잔머리 마왕 잔마왕입니다.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파이썬을 이용해서 폴더 내에 있는 이미지, 여러 개의 이미지를 다루고 일괄 편집하는 몇 가지 기능들을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그 구현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최대한 쉽게 구현하고 쉽게 그 방법을 설명해 본다라고 하긴 했지만요. 사실 이 개념 자체나 안에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이것을 쉽게 만들어 보지는 못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모아서 하나의 GUI로 연결한 다음에 이 GUI 파일을 다운받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만든 파일은요, 구글 드라이브에 실행 파일 형태로 올려놔서 여기서 바로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소스 파일 또한 제 블로그 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제 구글 드라이브에 오시면요, 이와 같이 파이썬 이미지 토탈 GUI.exe라는 요 파일이 있고요. 요 파일이 용량 자체는 꽤 큽니다. 이게 파이썬으로 만들었을 때 이상하게 실행 파일이 용량이 커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은 제가 좀 어떻게 하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파일을 다운받아서 바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파일을 실행을 하시기에 앞서서는 YOLO4와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 파일을 같이 다운로드 받아서 이 실행 파일이 있는 곳에 같이 저장을 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파일 또한 제 블로그에 링크를 같이 남겨뒀으니까요. 그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YOLO V4에 대한 파일을 다운받기 싫으셔서 안 받으시게 되면요, 다른 기능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실 건데 인물 사진을 찾아서 인물을 강조하는 기능은 구현이 제대로 안 될 거다라는 거, 요 점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사용을 하시려면요, 이와 같이 실행 파일 하나 다운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YOLO V4와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 파일을 같은 폴더 안에 집어넣고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하시면 해당하는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행 파일 실행했을 때 이와 같은 검은색의 커맨드 창이 뜨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기다려주시면 파이썬으로 만든 GUI 화면이 뜨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은 형태로 GUI 화면이 떴습니다. 검은색으로 떠있는 커맨드 창을 닫게 되면은 실행되어 있는 GUI 화면도 꺼지게 되니까요. 이 검은색 화면은 살짝 아래로 내려서 최소화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GUI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미지 파일이 여러 개가 모인 타겟 폴더를 설정을 하고 그 폴더에서 이미지 처리한 결과를 저장할 리절트 폴더를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의 항목으로 포함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샘플 이미지를 모아놓은 폴더와 리절트 결과를 저장할 폴더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 뒀습니다. 하나씩 기능을 구현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GUI에서 제일 먼저 타겟 폴더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 타겟 폴더에 있는 오른쪽에 체인지 패스를 눌러서 타겟 폴더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즉 이미지가 모여있는 폴더를 선택하면 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기능인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을 실제 실현해보기 위해서는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는 폴더를 골라볼게요. 그래서 지금 노이즈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노이즈가 포함된 호랑이 사진들이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미지들은요, 랜덤하게 흰색 점과 검은색 점이 쭉 들어가 있는 후추 소금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형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를 우리가 만든 파이썬 GUI에서 체인지 패스, 방금 보셨던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는 노이즈라는 폴더, 요거 선택한 다음에 폴더 선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폴더 경로가 여기 타겟 폴더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절트 폴더는 여기 있는 이 리절트 폴더, 비어있는 폴더 하나를 골라줄 건데요. 리절트 폴더 또한 오른쪽에 있는 체인지 패스, 요거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결과를 저장할 리절트 폴더 이렇게 선택해서 폴더 선택을 눌러주면 이와 같은 형태로 바로 리절트 폴더까지 설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데요. 이 실행을 할 때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필터가 세 가지가 적용이 되어 있으니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지를 선택한 다음에 어플라이 필터를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노이즈가 있는 타겟 폴더의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와서 선택된 필터를 적용하면서 그 적용된 이미지를 리절트 폴더로 자동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가우시안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그대로 한번 눌러보면요. 가우시안 필터가 적용된 이미지를 이와 같은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우시안 필터 같은 경우는요, 일단 노이즈를 제거하는 가장 좀 대표적인 필터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단점은 어떤 이미지 자체가 약간 뿌옇게 말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적용을 해볼 거는 메디안 필터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메디안 필터 같은 경우는 사실
앞서서 보셨던 소금 후추 노이즈의 가장 강력한 필터링 효과를 보이는 필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필터를 사용을 하면은 노이즈가 거의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앞서서 만들었던 샘플 파일 자체가 이 메디안 필터에 의해서 깔끔하게 정의될 수 있는 노이즈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선택한 다음에 어플라이 필터를 누르면 이 리절트 폴더에 다시 엎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지금 다 새롭게 엎어쳐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요 파일 선택해서 열어보시면 거의 원본 이미지, 노이즈가 추가되기 전의 원본 이미지에 굉장히 가깝게 복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필터는요, 가우시안 필터의 약점이 이미지 윤곽선을 좀 흐리게 만든다라는 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보완한 필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적용을 해서 다시 어플라이 필터를 하면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필터를 적용한 다음에 그 결과 이미지를 리절트 폴더에 저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앞에 보셨던 가우시안 필터에 비해서 조금 더 이미지 윤곽선 자체는 뚜렷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미지 자체가 소금 후추 노이즈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노이즈 제거에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이즈 제거하는 필터들은요, 각각의 이미지 특성에 따라서 효과가 좋은 필터가 있으니 이것은 내가 원하는 기능에 맞게끔 맞춰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능은요, 이미지 윤곽선을 따주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보기 위해서 요 리절트 폴더에 있는 파일들 모두 선택한 다음에 지우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이미지 윤곽선을 보기 위한 이미지는요, 제가 샘플 파일 하나를 더 따로 만들어 뒀습니다. 여기 타겟 폴더라고 되어 있는 곳, 여기에다가 만들어 놨고요. 비교적 이미지가 뚜렷한 윤곽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타겟 폴더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리절트 폴더에다가는 윤곽선을 그려주는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은 동일합니다. 메뉴에 타겟 폴더 선택을 해서 타겟 폴더,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할 이미지가 모여있는 폴더 선택해서 폴더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윤곽선을 발라내기 위한 기법 둘 중에 어떤 것을 쓸 것인지 골라서 어플라이 엣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두 기법 같은 경우는요, 뭐 어느 쪽으로 쓰든 상관은 없는데 각각이 사용하는 로직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캔이라는 기법은요, 명암이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을 윤곽선으로 인식을 하는 방식으로 윤곽선을 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컨투어 같은 경우는 비슷한 명암을 가진 점들을 연결하면 그 부분이 경계선이 된다라고 인식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차이만 있고 결국 윤곽선을 딴다라는 목적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특성에 잘 맞게끔 적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테스트해보면서 잘 맞는 것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타겟 골라져 있고 리절트 골라져 있는 상태에서 어플라이 엣지 클릭을 하면요, 바로 리절트 폴더에 타겟 폴더에 있는 이미지들의 윤곽선을 따서 이런 식으로 다시 그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윤곽선이 그려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캔이 말고 컨투얼로 어플라이 엣지를 하면은 원래 있었던 이미지를 다시 오버라이트해서 다시 덮어 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이미지에 대해서 윤곽선을 땄지만 다른 느낌의 윤곽선을 따준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살펴볼 기능은요, 인물 사진을 찾아서 사람을 강조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그대로 두고요, 사람 주위에 있는 배경을 약간 뿌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요 이미지 같은 경우도 샘플을, 인물 사진이 모여져 있는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휴먼 타겟이라는 이미지로 만들어 뒀고요. 이 이미지들을 보시면 사람과 그 주위에 있는 배경도, 사람도 선명하고 이 뒤에 있는 배경도 상당히 선명하게 찍혀져 있는 이런 사진이 원본 사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절트 폴더 여기 이미지 다시 다 지워주고요. 다시 GUI에 돌아와서 타겟 폴더, 휴먼 타겟 이렇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휴먼 리인포스라고 되어 있는 이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직사각형 모양으로 사람 주위의 구간을 자른 다음에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윤곽선 형태에 따라서 최대한 비슷하게 자른 다음에 강조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렉탱글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 마찬가지로 옵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기능 실행을 누르면 이 필터가 적용된 이미지가 이쪽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요 세 번째 기능의 경우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욜로 V4와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 파일이 같이 다운로드 되어 있어야지만 제대로 동작한다는 점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된 이미지 보시면은 원본 이미지에 비해서
이 뒤에 있는 배경이 굉장히 뿌옇게 되면서 인물이 상당히 강조되는 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선택한 옵션 자체가 렉탱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윤곽선을 따라서 잘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 주위의 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사각형을 경계로 해서 바깥이 뿌얘지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뭐 두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잘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것을 렉탱글이 아니라 바운더리로 선택을 한 다음에 어플라이 아웃 포커스를 누르게 되면은 이번에는 사람의 윤곽선에 따라서 최대한 잘라낸 다음에 그것을 강조하는 이 이미지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는요, 보시면 앞서서 보셨던 거에 비해서 이 윤곽선이 사각형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잘라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 자르는 경계면이 그렇게 나이스하게 완전히 깔끔하게 잘 잘려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와 같은 방법을 썼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요, 2명 이상의 사람이 있을 때는 한 사람만 사람으로 좀 제대로 인식을 하면서 남겨주고 나머지 사람을 배경처럼 인식을 해서 없애버리는 이런 현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 특히 좀 짙은 색의 머리카락 영역에 대한 부분을 마치 배경으로 잘못 인식을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나이스하게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부분들 이미지 편집을 제대로 하려면은요, 결국은 한 장 한 장 이미지 툴로 직접 봐가면서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단점은 있겠지만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만들어져 있는 기능은 재미로 만든 동물상 판독기에 대한 기능입니다. 각각의 동물에 대한 이미지들 또는 동물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미지들을 모아서 그 폴더 이름을 동물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이미지들을 학습한 다음에 학습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얼굴형의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로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한데요. 먼저 샘플 이미지 자체도 좀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파일 같은 경우는요, 여기 애니멀즈라고 되어 있는 곳, 여기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 여러 동물들의 폴더가 다시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폴더 안에는 그 폴더 이름에 해당하는 동물의 이미지들이 얼굴 이미지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만든 이 프로그램에 이 애니멀즈라는 이 폴더를 선택을 해서 알려주면 이 애니멀즈 안에 있는 각각의 동물에 대한 이미지들을 학습을 하고 그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얼굴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재미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 실제 동물의 얼굴 이미지들을 모아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테스트용 이미지로 요 있는 이 뷰티2라고 되어 있는 이 이미지에 대해서 동물상 판독을 해보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트레이닝 폴더 선택을 해야 되니까 체인징 패스 요거 누른 다음에요, 샘플에 있는 애니멀즈 요거 선택한 다음에 폴더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폴더 선택됐고요. 그 다음 여기 모델 파일은요, 왼쪽 아래에 있는 트레이닝 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모델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 트레이닝 버튼 누르면 요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미지를 하나하나 가져와서 머신러닝 방법으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아까 전에 밑으로 내려놨던 요 검은색의 커맨드 창에 이 학습하고 있는 과정 자체가 쭉 디스플레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좀 보시면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총 50번 반복 학습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50번의 반복 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모델 파일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49번째 돌아가고 있고요. 50번 학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기 있는 모델 파일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학습이 끝났고요. 이제 테스트 이미지를 설정을 해줄 차례입니다. 체인지 패스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미지 사진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샘플 이미지에 있는 뷰티2라고 되어 있었던 이 이미지 요거 선택한 다음에 어떤 이미지인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판정해 보고자 했던 이 이미지 선택한 다음에 열기, 그리고 Apply Animal Face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판정을 한 다음에 그 판정 결과를 이와 같은 대화창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동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높은 확률로 이 동물과 그 상이 매치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실 여기서 보면 굉장히 다 점수가 좀 낮습니다. 그나마 울프가 0.39로 높게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까지나 재미로 좀 만들어 보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학습하는 트레이닝 폴더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좀 많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학습을 언제 어떻게 시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계속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학습시킨 애니멀상은요, 전부 이런 식의 실질적인 동물 얼굴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그것보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신뢰성 높은 이미지를 얻으려면은 연예인들 얼굴 중에 어떤
동물상으로 이름나 있는 연예인들의 사진을 모아서 이와 같은 학습 모델로 사용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보다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은 이번에는 애니멀즈가 아니라 애니멀즈2라고 만들어 놓은 이 폴더 자체가 이 4가지 동물상에 대해서 연예인들의 얼굴들을 모아서 만들어 본 것이니까 요거 선택을 한 다음에 학습을 시키고요. 자, 그럼 같은 요령으로 이렇게 학습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학습이 끝났습니다. Apply Animal Face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앞서서 만들었던 거에 비해서 그래도 상당히 좀 매치되는 동물상이 하나가 있는 것으로 좀 나오고 그것이 고양이상에 가깝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람 얼굴로 학습을 시켰을 때 보다 볼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영상과 글에서 제가 구현해보고 싶었던 기능들, 그렇게 만들었던 기능들을 모아서 하나의 구이로 만들어보고 최대한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이 툴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소스도 함께 제 블로그에 공유가 되어 있으니 프로그램 내부 구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분석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만든 과정 또한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과 글에 최대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학습을 해보시면 실제 나에게 필요한 기능을 만드실 때 참고하셔서 쓰기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만든 기능들 자체가 그냥 활용하기에 유용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